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병원 안병동에서 간병하는 나를 보며 우리 할머니를 간병인으로 구하는데 사백에 괜찮겠죠? 날 깔본 전문의 동서 바로 이사장께 전화했네요. 오빠 윤지영을 당장 잘라 혼비백산에 경악하고 마는데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도 요즘 사는 사람이지만 가만 보면 요즘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비싼 음식을 먹으면 그냥 혼자 먹으면 되는 것 아니야? 그걸 꼭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는 마치 매일 그런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랑하잖아. 어쩌다 한번 해외여행을 간다 해도 마치 매번 그런 곳에 가는 것처럼 올린다. 그걸 보며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자기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해. 정말 웃긴 일이야. 정작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SNS를 잘 안 하잖아. 그런데 꼭 어줍잖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돈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물론 그걸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제 생각에 요즘은 그냥 자랑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것 같아. 얼마 전 나도 남편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20대 후반에 만나 결혼한 저는 31살입니다. 저희 시댁은 누구나 인정하는 잘 사는 집이에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셨고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입니다. 배우기도 많고 교양이 있는 집이지만 두 분 모두 자금 운용 능력이 뛰어나셔서 재산이 상당합니다. 저는 그런 집의 첫 아들과 결혼했죠. 남편은 외모도 좋고 인성 또한 정말 좋은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남으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자랐지만 한 형제가 더 있는데 생긴 것은 영어로 우로 해석됩니다.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큰 티가 나네요.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이라 불립니다. 이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남편이 받는 돈은 일반 회사원의 월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남편이 무척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포함하여 가족들도 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이 좋고 올바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시댁에 가셔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모두가 서로 예의 바르게 대해주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파문이 생긴 것은 작은 도련님이 결혼하신 이후였어요. 작은 도련님은 우리 남편과는 다르게 조금 더 활달하고 모험심이 강한 편이세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신 후에는 여기저기 정신없이 돌아다녔고 투자를 받아 회사를 차리셨어요. 회사는 막 이름난 회사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내실을 갖추고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추가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만 하는 줄로만 알았던 처자는 결혼할 사람으로 여자를 데려왔었어요. 그 여자는 얼굴도 미인이었고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꽤 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계셨죠. 처자가 소개해준 여자는 인상이 상냥하고 성격도 사근사근해서 가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죠. 그런데 결혼한 이후 처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추석이었을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는 따로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는 계획이 있었거나 했던 것 같지요. 아니었어요. 그래도 명절이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어요. 다들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마치고 그 후에 제와 동생이 부엌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형님, 어머님 솜씨 영 별로지 않아요. 그러자 나는 응했고, 난 맛있었는데 왜? 동생은 덧붙였어요. 음식이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갈비찜은 너무 달고 저는 다 짜고, 찌개는 또 너무 매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했죠. 난 잘 모르겠는데 형님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못 드셔보셔서 그래요. 우리 집은 반찬이랑 이런 것들을 다 사왔다가 먹게 됩니다. 따로 반찬을 맛있게 해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아예 드러내어 사와서 먹지만 형님이 사드시기에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맛없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사서 먹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명절인데 샀던 음식을 써서 대접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요리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다면 사 먹는 건 알겠는데 시어머님이 일부러 우리를 위해 요리하신 건데요. 그건 형님이 모르고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만들어도 맛없는 음식은 맛없다는 거잖아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돈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 돈이 없어서 시어머님이 식사를 차리지 않으신다면서 아들 내외가 오기 때문에 직접 만든 음식을 준비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난데없이 음식의 맛을 탓하며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하셔서 정말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왜 말이 그렇게 되는지 형님은 모르겠지만 이라며 미묘하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접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말 없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취미 같은 것은 없었고 언젠가 만나는 정도의 사이였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두거나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만 자랑하면 되는데 저와 비교하여 말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 이거 보셨어요? 이게 뭐죠? 이건 제 SNS인데 팔로워가 벌써 2,000명을 넘었어요. 그래? 2,000명이면 많은 거야? 내가 이런 걸 잘 안 해서. 장난 아니에요. 전 그냥 평소에 입고 먹던 걸로 찾으면 좀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 해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옷 좀 보세요. 여기 제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명품인데 형님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나 봐요. 여하튼 사람들이 이 옷이 예쁘다고 난리입니다.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형님도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맨날 입고 다니시는 옷을 보면 다 싸구려 같아요. 형님,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십니다. 여자를 꾸미는 것은 별거 없어요. 무조건 비싼 걸 입어줘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니까요. 그냥 옷 입는 것뿐인데도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기까지 고려해야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가격이 싸고 예쁘기만 하면 되는데 형님네 집 형편이 이런 옷을 사라서 입을 만큼 되지 않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두 벌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외모에 따라 상대를 평가하니까요. 요즘은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명품 한두 개는 구비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요. 그래도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서 씨. 솔직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각자의 현실에 맞춰 생활하고 소비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왜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신의 수준을 벗어난 명품이나 비싼 물건을 사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명품이라고 하여도 비쌀 뿐이고 비싼 가방이나 옷에 쓰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봐요. 그 가격만큼 더 오래 입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더 예쁜 것도 아닌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럴 때는 마냥 무관심해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동서는 남에게 보이는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명품을 많이 샀지만 꼭 남들에게 자랑을 했죠. 동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만나면 제 옷차림이나 타는 것을 타이고 자세하게 지적을 하는 걸로 돈 자랑을 했어요. 자기들은 외제차를 타면서 왜 우리는 국내 제조차를 타느냐고 항상 물었어요. 어떻게 되더라도 작은 사장이라도 사장은 사장이니까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외제차 정도는 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옷은 왜 저렴한 것만 입느냐, 나이를 생각하면 옷 정도는 명품으로 입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들어줄 수가 없는 말들만 줄줄이 늘어놓았네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사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서 씨는 저와는 정말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있어서 즐거운 사람도 동서 씨는 자주 보기 어려운 사이였어요. 이건 한마디 섞는 것도 마음이 힘든 사람이었으니 저도 모르게 일부러 동서 씨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사실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동서는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그냥 돈 자랑하며 살고 나는 나대로 조용히 살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동서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애정 결핍이 있는 건지 은근히 시어머니께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보통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거의 연락을 잘 안 하시는데 그냥 저희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하신 걸 보고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곤 했어요. 그러자 뭔가 심각한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셨지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평일에 시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그게 말이에요. 혹시 작은 아가랑 사이가 안 좋니? 네, 특별히 좋고 말고 할 건 없는데요. 싸운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며칠 전에 작은 아가랑 백화점에 갔었거든. 작은 아가가 같이 쇼핑하자길래요. 나왔을 때 돌아다니는 내내 친구의 얘기를 하더군요. 네, 동서야 제 얘기를 했거든. 그래 자기네는 잘 살지만 너희는 힘들게 살아서 걱정이 많을 것 같아. 큰 아이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은 아니지만 너도 같이 벌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었죠.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건데 누가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싫어지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수준을 점점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잘 사는 걸로 끝나야 하는데 왜 우리 집 사정도 건드리는 건지요. 무지한 척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동서가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져다 놓고 한마디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해가 안 됐다. 동서는 아직 무엇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닌데 어머니께서는 어려우셨겠어요. 내가 어려울 게 뭡니까?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거지. 너는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니? 그런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니 다행이야. 그러나 난 조금 걱정돼. 그 얼굴도 예쁘고 의사같이 꾸진 것 같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했는데 좀 허세 부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질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결혼이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도련님께는 잘 대해주고 어머님께도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그러나 갑자기 내게 질투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져 영복이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그날 시어머님에게 안심시키려고 이야기를 마쳤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영 그러더군요. 과연 내가 어떻게 도련님에게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안쓰러웠고요. 하지만 달리 뭘 어떻게 할지도 고민되어서 그냥 당분간은 지켜보자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흘러 시어머님의 생신이 도래했어요. 저는 그 전에 미리 선물을 준비해서 시어머님께 드렸어요. 가능하다면 당일에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정이 좀 꼬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드리게 되었는데 생신 당일 시댁에 모인 식구들 앞에서 동서가 또 한마디를 했죠. 어머, 형님. 형님은 선물 준비를 못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점이요. 사정이 있어서 먼저 드렸어. 아, 그런가요? 그래. 굳이 한자리에서 같이 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동서의 표정을 보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읽히는 게 있잖아요. 동서의 표정은 마치 하찮은 선물이라 자기랑 비교되는 게 싫으니 먼저 드렸구나. 머리 잘 썼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냥 비웃음이었어요. 그 눈빛을 읽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동서의 눈빛을 보고 상당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날이었고, 동서가 뭔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따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나니 동서가 난데없이 시어머님께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소화도 시키면서 백화점 쇼핑하러 가실래요? 이 시간에 선물도 이미 받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이런 날엔 여자들끼리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잖아요. 형님도 가실 거죠? 나야 뭐, 어머님이 가신다고 하면 같이 가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셋은 난데없이 저녁 때 백화점에 갔답니다. 사실, 동서가 백화점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하던 일이었지만 차에 타면서부터 자랑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님님,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차 1억도 넘는 차예요. 아, 그래. 비싸네. 비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승차감은 또 얼마나 좋은데요. 어서 타세요. 제가 백화점까지 모실게요. 그러나 가는 내내 통 알아듣지 못할 말로 자랑을 하더군요. 브레이크는 어떻고 핸들은 어떻고 하면서 한참 자랑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형님은 이런 차 타시기 어렵죽였습니다. 진짜 황당해서 동서가 계속 자기 차 자랑을 하는데 시어머님도 영 불편하신 눈치였어요. 원래 자랑하는 것은 듣기 좋은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님은 재산도 훨씬 많으시지만 조금 검소하신 편이셨거든요. 이러한 분이 돈을 자랑하는 것을 듣는 것은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동안 동서가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겨우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는 백화점에 자주 가지 않아요. 거기서 살만한 것도 없거든요. 또 비싸기만 하니까요.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마트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옷 같은 것은 아울렛에서 훨씬 저렴하게 사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렇게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동서는 시어머니의 팔짱을 찾다가 아주 주구장창 시어머니와 내가 다니던 매장은 딱히 무언가를 사겠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아이 소품 쇼핑을 즐기는 거였죠. 그러던 중 옷 한 벌에 기본 10,000원씩 하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건 디자인이 그닥인데 라고 품평을 하더군요. 그런데 꽤 비싼 의류 매장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입어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조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며느리의 제안에는 따를 수밖에 없어서 입어보셨어요. 어머, 어머님 진짜 잘 어울리세요라며 역시 어머님은 당신은 고급스러우시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시네요. 내가 봐도 예쁘긴 하구나. 그러나 옷 가격이 너무 비싼 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까만 블라우스는 얼마 정도 하나요? 그 옷은 제가 사줄게요. 생일 선물은 이미 받았는데 또 옷을 사주겠다니 됐어요. 제가 괜찮으니까 너 돌아가세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는 제가 다시 사줄 수 없을까 봐서요. 걱정 마시고 입으세요. 여기 옷 계산해주세요. 동서는 혼자 들뜨어서 옷을 계산했지만 시어머님은 살짝 불편한 듯한 눈치를 채셨습니다. 직업이 대학 교수이시니까 이럴 수 있겠어요? 또한 성격도 검소한 편이십니다. 평소에도 명품을 거의 입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무슨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한 벌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블라우스를 덜컥 구입하니 옷이 예쁘고 안 예쁘고 떠나서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선물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그러고 계신 건 신경도 안 쓰고 혼자 좋아하는 동서를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결국에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동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옷 사지 마. 그러자 동서는 눈을 휘번듯이 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옷을 사지 말라며 제 돈으로 살 거라는데 왜 형님이 참견하고 계세요? 어머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님, 평소에도 이렇게 비싼 옷을 잘 안 입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정도는 입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교수님께서 돈이 좀 있다고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비판할 거라고 말하지만 어머님께서 그런 걸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알고 계세요. 형님, 형님도 진짜 답답해 하시네요. 요즘에는 돈이 있으면 있는 티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정도 입고 다니실 수준이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돈을 내는데 왜 형님이 참견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형님은 과소비로 보이실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죠. 괜찮아요. 형님 집 형편에서 이런 옷을 사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얘기를 듣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받는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건데 그런데 왜 우리 집 형편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와 동선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겸손함이 미덕임을 배웠고 남을 돕는 데는 내 것을 아끼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는 분별을 넘어서 지출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면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자랑까지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해하시는데 무슨 선물을 강요하는지에 대해 결국 그날은 거의 강제적으로 옷을 사는데 끌려들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동서라는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동서는 좀 천박했어요. 사람이 돈이 있어도 품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서는 정말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 모습이 역겨웠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피곤했어요. 더구나 왜 그렇게 자주 사진을 찍어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백화점에서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와 시어머니를 붙잡고 억지로 웃게 하면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거예요. 고가의 명품 매장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꼭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선 차라리 양반이라고 할 만하였죠.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 금세 동서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뜻밖의 전화를 걸어서 백화점에 가자거나 만나자는 제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적당히 거절했어요. 동서의 얼굴만 봐도 피곤해졌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한 두 번 했더니 동서도 나를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더군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연세가 조금 있으셨지만 강골까지 아닌 것 같았고 잔병명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암이 크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워낙 쇠약해져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입원하신 후 주변에서는 이런 병수발인 사람이 직접 할 일이 아니라 간병인을 고용하라는 충고를 해왔어요. 그러나 전 그런 생각이 싫었어요. 어릴 적에 저가 아팠을 때 아버지는 저 옆에 종일 붙어 계시면서 간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컸다고 하더라도 입원한 아버지께서 한마디 여쭤보고 싶어서요. 간병인을 고용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아버지를 직접 돌보았어요. 이로 인해 주변에서는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제게 직접 불편한 말씀을 해주신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실제로 완치가 어려울 수 있죠. 수술하기에는 기력이 부족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더 약해지시는데 그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도 늘어나기 마련이었어요. 다행히도 제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없었고 남편도 제가 가족을 돌보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동안 병원에서 계셨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휴식하는 동안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못 본 여자 의사가 방에 들어왔어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그 여의사는 동서였습니다. 어머,
형님이 여기 계시는 병원이었어요? 아, 그러게요. 그런데 동서 씨, 이 병원에서 어떻게 된 일인가 모르셨어요? 전 이전에 다녔던 병원보다 더 임금이 높아서 옮겼거든요. 근데 형님이 여기 계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동서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네. 그러나 간병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을 간병하시는 거였어요. 그냥 간병인을 고용하시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난 그냥 직접 간병하고 싶어서요.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쓰시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나저나 형님 간병을 잘하시네요. 남자 환자는 보통 남자 간병인이 간병하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직접 간병까지 해야 하나요? 형님, 제가 지금 좋은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형님이 간병하시는 거 보니까 제법 잘하시는데요. 형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 할머니도 좀 간병해 주실래요? 우리 할머니가 올해 90대까지 되셨는데 치매가 되다니요. 전에 사용하던 간병인이 더는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형님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월 40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협조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동서야,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에이, 딱 봐도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가실 분은 가시려는 거 아닌가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할머니 좀 돌보아 주세요.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돈도 필요하실 텐데 이참에 우리 부모님들도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형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충분히 주겠다니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다루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은 정말 화가 난 나머지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자랑이나 무시하는 말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쳤지만 아버지께서 병상에 누우시니까 곧 떠날 분이라는 말이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 밖에 있어야 할 일이었기에 화가 났고 그래서 분해서 전화기를 꺼내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야, 얼마 전에 우리 병원으로 온 내과 의사. 오빠, 윤지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병원에 그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의사가 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면 환자들이 모두 떠날 것 같아. 오빠, 윤지영을 바로 해치워. 윤지영은 동서입니다. 내가 오빠에게 전화했더니 갑자기 자기를 해치워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당황했던 동서가 나중에는 미친 사람처럼 대답했어. 형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혼자 어떤 드라마를 찍고 계세요? 지금 어디에 전화하셨어요? 못 들었단 말이야.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허언증 같은 거 있어요. 간병인을 부탁했더니 기분이 나쁘시다고 하셨어요. 에이,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들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방금 말씀하신 건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못 들은 것으로 알아들을게요. 정말 웃기네. 웬만하면 제 얘기는 잘 안 하잖아. 왜 나는 동서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분이 사업하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 자기 국산차를 타고 다니고 쌀국수만 입고 다니면서 알아도 당연한 사실일 텐데. 동서, 너 정말 아무것도 몰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동서처럼 티 팍팍 내면서 살지 않아? 진짜 부자는 검소하게 살아.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형님은 사실 부자인데 티를 안 내려고 검소하게 사시는 거죠. 이런 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형님 진짜 너무 재밌으세요. 진짜. 허언증 같은 게 있으세요? 동서가 정말 웃긴다는 듯이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는데 동서의 가운 주머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한마디 했죠. 내 말이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지금 동서 전화 온 것 같은데 얼른 받아야 해요. 한참 웃겨서 죽겠는데 전화는 왜 오는 거야? 네, 윤지영입니다. 네,
원장님 아니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병원을 알아보려는데 갑자기 왜요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무례를 범한 거죠? 원장님, 원장님, 전화를 끊는 행동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겠다 싶어서 결국 모두에게 이해시켜 주었어요. 동서이 병원에는 이사장이 2명인데 그중 1명은 레친 오빠고 다른 1명은 나인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왜 동서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방금 전 병원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병원장님도 저와 오빠가 임명한 분이라서 동서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음에도 동서는 이해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남자를 헐뜯는 소리까지 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동서가 돈을 자랑할 때 좀 어이가 없었다. 밥 한 끼를 먹은 것을 SNS에 올리거나 1억짜리 차를 자랑한다든지 다른 데서 그런다면 몰라도 나는 어머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서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 동서야,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 내가 어머님께 드린 선물이 뭔지 알아? 양평에 별장을 해드렸어. 하필 등기 이전이 꼬였다는 바람에 생신보다 먼저 드리게 된 것이야. 그 앞에서 뭐랄까 명품 블라우스. 진짜 나랑 어머님과 함께.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생각해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높은 신분이 이런 보통 병실에 계시는 게 이상한데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서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 우리 집안의 동서와 같이 천박한 사람 들이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어머니랑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봤을 것 같네. 내가 병원에서 떠나준 다음에 동서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혼비백산하긴 했지만 이미 병원장을 통해 해고 통보가 나간 것으로서 다른 선택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사돈 대신은 저희 아버지께 그런 폭언을 퍼붓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되면서 동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도련님마저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경박할 수가 있느냐며 이혼하자고 하셨대요. 그렇게 동서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저희 집안에서 나가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서가 우리 집안에 있던 기간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다녔어요. 시어머님은 없는 집 며느리를 왜 주었느냐고 흉을 봤대요. 어머님이야 우리 사정 다 아시지만 그게 다 사실인 것처럼 혼자 신나서 떠드는 동서에게 차마 뭐라고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어머님은 마음이 좀 여리신 분으로 알고 계세요. 다른 식구들은 겸손과 미덕으로 가득한 분들이라서 굳이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동선 때문에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돈 자랑을 했던 거였죠. 그게 얼마나 천박한 일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가만히 보면 동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든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진 찍어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자기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자랑을 하는 건지, 그리고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것을 남에게 알리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런데도 좋은 집이나 비싼 차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으니 굳이 숨기고 살 필요는 없지만 괜히 자랑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도 노래나 아티스트를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